얘들아, 안녕. 우리 저번 시간에,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이야.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잘 듣고 예제를 따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원순열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원위에 4개의 문자 ABCD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자, 원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A, B, C, D를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기본적인 형태는 순열이니까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근데 4개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경우가 4개가 생겨. 왜 4개가 생기냐면 그 같은 경우가 각각 무슨 짓을 한다 그랬어? 그렇지. 회전을 하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번을 어떻게 한 거야? 더 헤아린 경우가 되니까 4로 나눠줘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헤아릴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혹시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갖다가 못 듣고 온 친구가 있다면 잠깐 스톱하고 저번 시간의 내용을 듣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 자, 그래가지고 원순열의 수는 이렇게 4개를 원형에 배열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자, 이걸 갖다가 일반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일반화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에 배열하면 회전 방향이 같아지는 게 몇 개? 그렇지, 몇 개? 그렇지, n개가 생긴단 말이야. n개씩 되어 있으므로 원순열의 수는 순열의 수를, 그렇지, 각각에 대해서 n분의 1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원순열의 수가 생긴다고. 자, 주목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라고 했어.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개를 원형에 배열해. 됐지? n개를 원형에 배열하고 회전을 시켜야 돼. 그런데 그 n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다 달라야 돼. 총 원순열이 되기 위해서는 총 몇 개의 조건이 있냐면 총 몇 개의 조건이 있는 거야? 그렇지. 총 3개의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그것이 뭐예요? 그렇지. 서로 달라야 돼. 자, 두 번째, 뭐여야 돼? 원형이어야 해. 세 번째, 뭐여야 돼? 회전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원형이 아니거나 회전을 하지 않으면 원순열이 아니겠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문제들은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이 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자,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순열의 수는 말이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일단 배열을 해. 그런데 같은 것이 몇 개 생긴다고? 같은 것이 n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것을 갖다가 제거해 주면 내가 원하는 원순열의 개수를 정확하게 중복 없이 헤아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은 뭐라 그랬지?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 애초부터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를 없앤다면, 다시 말해서 한 개를 뭐 한다고? 한 개를 갖다가 고정을 시킨다면 나머지 몇 개, 그렇지, 나머지 n-1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숫자랑 같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몇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은 계산 결과는 같지만 뭐가 틀리다고? 그렇지, 사고가 다르다고. 얘가 중요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1번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2번의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있을 거야. 두 가지를 갖다가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갖다가 제작할 때 말이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학적 생각을 갖다가 다 교과서 안에 집어넣을 예정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과서 밑에 뭐가 달렁달렁 달려 있을 거야. 혹시 보이니?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뭐, 염주순열과 같은 것은 원순열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다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다가 줄을 달았어. 이렇게 뭐 줄을 달아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다가 고민한 내용들을 갖다가 주룩주룩 써놓은 거지. 혹시 너희들 중에서도 말이야,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오늘 선생님이 떠든 내용들을 갖다가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네 스스로 뭔가를 깨우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냐면, 그렇지, 댓글이야, 댓글. 내 교과서 제목이 뭔지 아니? 댓글 수학. 여기다가 아무나, 저무나, 그러나,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너희들만의 수학적인 생각을 갖다가 혹은 발자취를 갖다가 남겼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알겠지? 야, 정규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누가 보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어가지고 막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조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봅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원순열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순열의 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생각하고요. 생각할 수 있겠지? 순열의 수를 생각하고, 그중 원형으로 배열할 때, 무슨 것? 그렇지. 같은 것. 뭐가 들어가는가? 그렇지. 같은 것을 몇 개씩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원순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심화 단계에서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원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r개가 뭐야? 그렇지. 중복해서 헤아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 명심하고 있으면 조금 복잡한 원순열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 자, 계속해서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요, 원탁이 있어요. 몇 명이 앉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앉아. 됐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5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런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4팩토리얼. 이거는 계산이고, 사고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 한 거지? 그렇지. 한 명, 뭐 한 거야? 고정. 됐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 4팩토리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갖다가 쓰면 돼요. 4팩토리얼은 얼마니? 4팩토리얼은 24. 참고로 5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자, 5팩토리얼은 얼마야? 5팩토리얼은 24에다 5를 곱하니까 120. 6팩토리얼은 720. 7팩토리얼은 몰라요. 이건 몰라도 돼.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안타깝지만 첫 단위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인 2번 문제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네 가지의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람개비를 만들려고 할 때 색의 배열이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바람개비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눈으로 탁 봐봐. 회전해, 안 해? 자, 첫 번째, 원순열이야, 원순열이 아니야? 자, 원순열일까요? 원순열이 아닐까요? 바람개비는 원형이야, 원형이 아니야? 원형일 가능성이 크다. 조심해야 돼.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할 거야. 자, 회전을 해, 안 해? 회전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됐지? 자, 그렇다면 회전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빨간색인가요? 빨간색 하나를 고정시킬까? 회전하지 마세요. 고정하면 돌아가지가 않잖아. 그럼 나머지 3개를 갖다 모으는데 배열하는 경우가 되니까 몇 팩토리얼? 그렇지.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회전을 한다고 치자 라고 하는 거죠. 회전한다고 친다면 전체적인 순열의 개수는 몇 개야? 그렇지. 4팩토리얼. 그런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총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너희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봐. 선생님은 답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이것이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원순열일까, 원순열이 아닐까? 이런 물음이야. 어라? 원순열인데 원순열은 아니네. 원순열을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원순열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경우는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수형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순열과 조합 이쪽으로 왔을 때는 무슨 짓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한데 잘 헤아림의 핵심은 순열과 조합이 아니라 잘 헤아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수형도라고. 너희들이 원순열을 계산할 때 혹은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지. 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규칙성이 있는 순열, 조합,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이해됐지? 자, 그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또 밑에 줄에다 쭉 써놨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 그렇지. 저자왈. 내 생각을,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재만 보고 힘들어 하잖아.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잘 듣는 친구도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하고 싶지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그 친구들을 몽땅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학적 지식은 어쨌든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자, 왈, 이렇게 써놨어. 저자, 설도 있어. 저자, 주도 있고. 나중에 한번 교재가 다 완성이 되면 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확인 3번이야. 확인 3번에는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자, 어느 학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원탁에 앉아 학생자치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하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질문을 갖다가 하나씩 달아놨어요. 어떻게 알았다? 자, 1번. 자, 원순열인가 아닌가? 자, 인가 아닌가? 원순열이다. 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그 원순열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지금 앉아 있을 거야. 팔짱을 딱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왜 원순열이야? 자,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 친구들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어쨌든 논리적 천재이거나 혹시 희한한 영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기이거나 아니면 직선을 원의 일부로 간주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렇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큰 친구야. 일단 뭐 그 친구에 욕할 생각은 없네. 어쨌든 나는 원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그거 원순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줘.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일일이 걷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살펴보다가 그렇게 한 친구들의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가능성이 타당하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줄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웃한데요. 뭔 말이죠? 이웃한데요. 붙어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무슨 짓을 해야 돼? 붙여야 돼요. 붙여. 동그라미 쳤어. 잘 붙였어요. 잘 붙였어. 자, 그리고 나의 이웃집은 옆집인가? 아니야, 앞집도 되는가? 우측집도 되고, 좌측집도 되겠고, 뒷집도 이웃집인가?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웃한다라는 말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회장이 있고요. 부회장이 있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을 결정하든 회장을 결정하든 크게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으니까 회장하고 부회장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회장을 갖다가 고정시키자. 회장 고정. 회장을 갖다가 고정을 시켰어. 선생님 지금 글씨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브라운관에다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희들이 보기 흉하더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고정시키면 나머지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앉는 방법이 되겠죠. 몇 팩토리얼? 그렇지, 4 팩토리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런데 누가 남았어? 그렇지, 부회장이 남았단 말이야. 부회장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회장 앞에 앉거나 회장 뒤에 앉거나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무슨 짓을 하면 돼?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됐니? 자, 그런데 많은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기도 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냐면, 회장과 부회장을 묶어서 한 개로 보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경향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부회장이 없다라고 본다면 5명의 친구들이 원위에 앉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부회장이 들어가는 방법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앞쪽과 뒤쪽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확인 4번 문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번 이런 게 있어요. 자, 원형의 회전 테이블에 자장면, 볶음밥을 포함하여 8가지 음식을 넣는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자장면과 볶음밥을 이웃하게 놓는 경우의 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볶음밥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취소를 했다고 치자. 그럼 몇 개가 있지? 7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7개를 갖다가요 원탁 위에 배열을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한 개를 고정시켰으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 볶음밥이 어떻게 되는 경우? 앞쪽에 오는 경우하고 뒤쪽에 오는 경우가 각각 있으니까 곱하기 무슨 짓을 하면 돼? 곱하기 2라고 하는 짓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개수를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주거나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남겨주면 한꺼번에 모아서 선생님이 주말에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요. 혹은 이거는 답변이 꼭 필요한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 주도록 할게요. 중요한 질문을,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남겨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름을 알려주면 꼭 기록해 놨다가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나한테, 오케이. 내가 선생 같니? 선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혹시 니들 동생은 아닐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번째 문제야. 짜장면과 볶음밥을 마주보게 놓는 경우가 있어. 그렇구나. 짜장면. 마주봐. 볶음밥. 자, 어떻게 할까? 회전을 시킬까요? 고정을 시킬까요? 2가지 문제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짜장면, 볶음밥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계산하게 되면 짜장면하고 얘 고정. 그럼 자연스럽게 볶음밥은 맞은편에 생길 것이고 나머지 6개를 뭐 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자, 그렇다면 회전에서 동일한 것을 갖다가 제외해 볼까요? 자, 자장면과 볶음밥은 어떻게 되냐면 자장면의 위치가 확정이 되면 볶음밥은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8개야, 7개야?
8개, 7개? 그렇지. 7개가 원형에 앉는 방법이 될 거야. 7개가 원형에 앉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그렇지. 7개가 원형에 앉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7 팩토리얼 나누기 7. 자, 개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자장면과 볶음밥을 갖다가 위치를 바꾸는 방법 2가지.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사고에 혼돈을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틀려봐야 돼요.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되고 많이 틀려봐야지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부분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요 뒤에 남아있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틀려봐야 돼. 자꾸 틀려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 사고를 갖다가 길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됐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힘들 수가 있거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인강을 갖다가 들어라 라고 하고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와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나눠보고 하는 게 좋아. 인강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냥 구경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막상 너희들이 하면 그것이 너희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쪽에 뭐가 있냐면 예제 1번, 예제 2번 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예제 1번과 예제 2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